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6장 1절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장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우선 부정적분 공식 다 유도했고요. 그리고 부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적분의 기술 중에 첫 번째 기술 치환적분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적분의 기술에 대한 것을 더 배우기 전에 그건 이제 7장에서 또 다뤄볼 텐데요. 그 전에 적분의 우리가 배운 요만큼만 가지고 적분의 응용 파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적분의 응용 파트는 여러분들이 다루는 내용은 어떤 영역의 넓이, 즉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어떤 입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 넓이에 관한 것과 부피에 관한 것, 이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시간은 넓이에 관한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떤 곡선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영역의 넓이, 이런 넓이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런 영역입니다.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식을 갖는 함수와 y는 gx, 이런 식을 갖는 함수. 두 함수에 대해서 이 두 함수의 그래프가 있겠죠. 그 두 곡선이 되겠죠. 그 두 곡선 사이에 있는 영역, 그런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x의 값은 a에서 b까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요. 어떤 한 개의 함수 fx가 다른 함수 gx보다는 항상 큰 값을 갖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영역이냐? y는 fx라는 함수와 주어진 곡선이죠. y는 gx라는 함수, 역시 또 하나의 곡선입니다. 그리고 x는 a라는 직선, y축하고 평행인 직선이죠. 그리고 x는 b라는 직선, 역시 y축하고 평행이 되는 직선입니다. 네 개의 곡선이 주어졌죠. 직선도 곡선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y는 fx, y는 gx, x는 a, x는 b 이렇게 네 곡선, 이것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이 사이에 놓이는 영역, 그 영역의 넓이가 어떻게 주어지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구간, x가 움직인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이 큰 함수 fx에서 작은 함수 gx를 뺀 값을 정적분해 주면 돼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gx dx. 이게 결론입니다. 즉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지금은 y는 fx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니까 y가 함수고 x가 독립변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y의 값이 함수의 값이니까 큰 함수라는 것은 y의 값이 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y의 값은 위쪽에 있는 것이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큰 함수라는 것은 그 영역의 위쪽 경계가 되겠죠. 그렇죠? 위쪽 경계가 되는 곡선의 식을 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작은 함수라는 것은 y의 값이 작다라는 것은 아래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 경계가 되는 함수에서 아래쪽 경계가 되는 함수를 빼서 x가 움직인 범위에서 정적분해주면 그게 바로 이 영역의 넓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생긴 영역인지. 여기 xy 평면이 있고요. y는 fx라는 것이 큰 함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위에 있겠죠. 그렇죠? y는 fx. 그리고 x는 a에서 b까지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gx는 fx보다 아래쪽에 있기만 하면 돼요. 어디에 있든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아래쪽 경계가 y는 gx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fx와 gx 사이에 있고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영역이니까 이만큼 이런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이 영역의 넓이 구해라 그러면 여기 위쪽 경계가 되는 이 함수에서 아래쪽 경계가 되는 이 함수를 빼고 적분하면 된다. a부터 b까지. 됐죠?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예, 그런데 살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정적분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정적분이라는 것이 그 피적분 함수가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에는 그 정적분이 얘기해 주는 값이 바로 그 주어진 함수, 피적분 함수가 가리키는 그 곡선 아래쪽에 그리고 x축 위쪽에 있는 영역의 넓이와 같다. 예, 그 넓이가 바로 정적분과 같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fx와 gx, 큰 함수와 작은 함수가 둘 다 0 이상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그림은 당연히 큰 함수, 작은 함수가 0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a부터 b까지 fx 이렇게 x축 위에 있을 거고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gx, x축 위에 있겠죠. 0보다 크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fx와 gx 사이의 영역은 여기 빗금친 영역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로 볼 수 있네요. 둘 다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f의 적분도 넓이의 의미가 있고 g의 적분도 넓이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여기 x축부터 이만큼 넓이에서 여기 gx까지, x축에서 gx까지 이만큼 흰 부분 넓이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fx까지의 넓이는 fx 적분한 거고 여기 gx까지 넓이는 gx 적분한 거니까 빼주면 fx의 적분에서 gx의 적분을 빼게 되죠. 그렇죠? 결국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fx의 정적분에서 gx의 정적분을 빼준 값인데 정적분은 덧셈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같은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합해서 fx 마이너스 gx의 정적분이다 라고 바꿔놓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큰 함수, 작은 함수가 둘 다 0 이상인 케이스는 간단하게 바로 증명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다른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큰 함수, 작은 함수가 둘 다 0보다 작은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림이 둘 다 x축 아래쪽에 있을 테니까 큰 함수 x축 아래쪽에 y는 fx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a부터 b까지 움직일 거고요. x의 값은 작은 함수도 x축 아래쪽에 있을 테니까 y는 gx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fx와 gx 사이에 있는 영역은 여기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이만큼 넓이에서 이만큼 하얀 부분 넓이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만큼 넓이는 gx가 0보다 작으니까 gx의 적분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인티그럴 gx dx고요. 이만큼 하얀 부분의 넓이도 fx가 0보다 작으니까 fx의 적분에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인티그럴 fx dx죠. 그렇죠? 그 값을 빼줄 거니까 뒤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적분을 합해 놓으면 fx에서 gx를 뺀 것의 정적분이 되죠. 그렇죠? 역시 아까와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넓이는 fx-gx를 정적분한 거다.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정적분한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나머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큰 함수는 x축 위에 있고 y는 fx, 작은 함수는 0보다 작아서 x축 아래쪽에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두 함수 사이에 있는 것은 이만큼 빗금친 부분에 이 영역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넓이는 이번에는 이만큼 넓이에 이만큼 넓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이만큼 넓이는 fx가 0보다 크니까 fx의 적분이고요. 그렇죠?
이만큼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는 gx가 0보다 작으니까 gx의 정적분에 마이너스 1 곱한 것이 넓이가 되죠.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인티그럴 gx dx. 근데 이 두 개를 더할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래서 fx에서 gx를 뺀 것의 정적분이 됐어요. 결국 똑같죠? 예. 그래서 fx, gx가 어떤 위치에 있건 예, 결국은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뺀 값을 x의 범위에서 정적분해주면 된다. 예, 이런 한 가지 공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함수는 예, y는 fx하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수직선이 그 곡선을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하나의 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x는 gy 이렇게 x하고 y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예, 이번에는 x가 함수가 되어서 이렇게 예, 여기 x의 값이 함수니까 이제 함수 값이 크다라는 것은 x의 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함수는 오른쪽 경계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x는 fy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때 독립변수는 이번에는 y가 독립변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y가 a부터 b까지 움직인다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작은 함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작은 함수를 x는 g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x는 fy하고 x는 gy 사이에 있는 이 넓이는 역시 똑같이 하시면 돼요. x하고 y가 바뀌어 있는 것뿐이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적분해 주면 돼요. 예,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근데 독립변수는 y니까 적분은 y로 dy 예,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주면 되니까 오른쪽 경계 fy에서 왼쪽 경계 gy를 빼서 적분.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x가 함수건 y가 함수건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적분하면 넓이다. 어렵지 않죠? 가볼까요?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교재에 예제 1번 보세요. y는 2의 x승, 이 함수의 아래쪽에 있고 y는 x, 이 함수의 위쪽에 있고 x는 0, x는 1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예,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미분 파트에서 배웠죠? 예,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건 두 번만 미분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둘 다 그래프를 알고 있는 거죠. y는 x, 예,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렇죠? y는 2의 x승, 예, 여기 x가 0일 때 1을 지나가야 되죠. 자, 그렇다면 y는 x니까 여기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은 여기 x값이 1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거고 예, y는 2의 x승은 0일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겼겠죠. y는 2의 x승.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여기고요. 예, 그리고 y는 2의 x승 아래쪽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y는 x보다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위쪽에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영역은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예, 이렇게 빗금친 이 영역이죠. 그렇죠? 자, 그럼 위쪽 경계가 되는 2의 x승이 큰 함수고요. 아래쪽 경계가 되는 y는 x가 작은 함수 역할을 하죠. 그렇죠? 예, 다 됐네요. 그렇다면 이 넓이는 뭔가요? 예, 이 넓이 에리어라는 뜻으로 영문자 대문자 a를 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넓이는 이 구간 x가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0부터 1까지에서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적분. 그렇죠? 그럼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큰 함수 2의 x승 마이너스 작은 함수 x 그걸 적분한다. 됐죠? 자, 그럼 다 됐네요. 이제 정적분의 계산으로 바꿨고요. 당연히 피적분 함수, 지수함수도 당항함수도 연속함수니까 연속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피적분함수 연속이니까 정적분 값이 있고요. 예, 그렇다면 원시함수만 알면 계산할 수 있죠. 원시함수도 앞에서 다 연습했습니다. 2의 x승 원시함수는 자기 자신 2의 x승. 그렇죠. 부호 마이너스 곱해진 상수 마이너스 1은 그냥 곱하면 되고요. x 원시함수는 x는 x의 1승이니까 1에 1 더하면 2가 돼서 2분의 x의 제곱. 다 됐죠. 이제 적분 구간 적용합니다. 0부터 1까지. x에다가 1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준다라는 뜻이고요. 1 대입하면 2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0 대입한 것은 2의 0승 마이너스 2분의 0의 제곱. 그렇죠? 0의 제곱 0이니까 뒤쪽에 있는 건 0이고요. 하지만 2의 0승은 1이지요. 그렇죠? 2의 1승 2예요. 예,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 앞에 있는 값은 2-2분의 1이고요. 뒤에 있는 값은 요게 1이니까 빼주는 값이 남아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2-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하면 2-2분의 3이다. 쉽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포물선 y는 x제곱과 y는 2x-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둘 다 포물선이에요. 2차식으로 표현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은 두 번만 미분하면 다 그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다 그래프를 알고 있죠. 그렇죠? y는 x제곱은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고요. y는 2x-x제곱 하는 것은 인수분해하면 x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x에 2-x가 곱해진 거니까 당연히 x축하고 여기 y 값이 0 되는 곳, x가 0일 때, x가 2일 때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최고창은 x제곱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니까 최고창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포물선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간 아래로 오목한 포물선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쉽게 그릴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두 포물선을 그려보면 y는 x제곱 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이렇게 그려두시면 되고요. y는 x제곱 y는 2x-x제곱은 여기 절편 0일 때 2일 때 x절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점을 x축하고 만나면서 아래로 오목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오목하게 그려놓으면 되죠. 여기서 만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포물선을 대충 그리면 이게 y는 2x-x제곱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을 그렸으니까 볼까요? 두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였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포물선이 그 영역에 경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열려 있으면 안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곳은 여기지요. 그렇죠? 두 포물선에 의해서 닫힌 곳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역의 넓이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알아야 되는데 여긴 원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0부터라는 건 알지요. 그렇죠? 그럼 여기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교점이니까 두 개의 식 x제곱과 2x-x제곱을 같다라고 놓으면 x값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x제곱은 2x-x제곱이다. 예, 이렇게 놓고 이 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한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항을 해볼까요?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2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x 묶어냈으니까 뒤에 건 1이죠. 이게 0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x가 0일 때 하고 x가 1일 때 이 값이 0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의 값은 0과 1이에요. 근데 0은 여기 이미 왼쪽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1이죠. 그렇죠? 그래서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y의 값을 가지고 큰 함수, 작은 함수를 계산할 거니까 큰 함수는 위쪽 경계,
그렇죠? 이게 큰 함수, 작은 함수는 아래쪽 경계. 그러면 이 포물선이 작은 함수가 되죠. 다 됐죠? 예. 그럼 이제 넓이를 a라고 두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넓이 a는 인티그럴 x의 범위 0부터 1까지 해서 dx. 그렇죠? 큰 함수의 식은 여기 이쪽 포물선이니까 2x-x제곱. 이게 큰 함수의 식. 그렇죠? 마이너스 작은 함수는 x제곱이 식이죠. 작은 함수 x제곱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다 됐어요. 그렇다면 피적분 함수를 정리해 볼까요? 2x-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2x-2x제곱. 됐죠? 당연히 다항 함수니까 연속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시 함수 가지고 바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원시 함수 구합니다. 2x 미분해서 2x 되는 게 뭐냐? x제곱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 그냥 곱해두면 되고 x제곱 원시 함수. 예, 제곱 2에다 하나 더하면 1이니까 3분의 x의 3승. 거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3분의 2 x의 3승 그 값을 뺀 거죠. 다 됐죠.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를 적용합니다. x의 1 대입한 값에서 x의 0 대입한 값을 빼줄 텐데 0 대입하면 전부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 대입한 값만 남습니다. 1 대입한 값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의 3승. 그렇죠. 0 대입한 건 0으로 떨어졌고요. 됐죠? 자, 그럼 앞에 있는 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1의 제곱 1이고요. 1의 3승도 1이니까 뒤에 거 1 마이너스 3분의 2. 예, 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는 3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x가 함수가 되는 그런 경우의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에 예제 5번을 한번 보세요. 가볼까요? 직선 y는 x-1과 포물선 y제곱은 2x 플러스 6 이 두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그런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선은 이 영역을 그려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려운 건 없죠. 예, y는 x-1 직선이에요. 그렇다면 절편만 알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절편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x가 0이면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지나가야 되고요. x가 1이면 y 값이 0이 되지요. 그럼 여기 1이라고 하면 이 점을 지나가야 되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절편을 이렇게 연결하면 주어진 직선이 돼요. 그렇죠? 이 직선은 y는 x-1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을 구하면 되는데 이 식은 x가 y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그냥 x로 푸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포물선이고요. 당연히 x가 y의 2차식으로 표현됐으니까 해서 x로 풀면 x는 2로 나눌까요? 2분의 1y제곱. 그렇죠? 2로 나누면 이쪽은 3이죠. 넘겨줍니다. 마이너스 3. 그렇죠? 자, 그러면 x는 2분의 y제곱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프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즉, x하고 y를 바꿔보면 y는 2분의 x제곱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y는 x제곱 하는 것에 2분의 1만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폭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지 상수가 곱해지면 모양은 다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흉내내서 x하고 y하고 입장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x는 2분의 y제곱 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지요. x는 2분의 y제곱. 그렇죠?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볼 때 오목한 거니까 오른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이죠. 그렇죠? 예, 오른쪽으로 오목, 예, 이렇게 오목성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기서 마이너스 3 한 거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3 되면 왼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이렇게 평행이동한 포물선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 마이너스 3이니까 요만큼 1단위로 끊어서 이만큼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다면 이걸 꼭지점으로 갖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이 생겼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포물선이 바로 y제곱은 2x 플러스 6 이렇게 표현되는
포물선입니다. 이제 그림을 다 그렸네요. 그렇다면 이 두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영역의 넓이를 아까처럼 y를 함수로 생각해서 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y를 함수로 생각했을 때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적분할 텐데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큰 함수가 한 개의 곡선으로 표현되는가? 어떤 영역, 이 영역의 전체에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점들이 이 선상에 있다면 큰 함수는 여기 있습니다. y가 큰 함수, 작은 함수는 여기 있어요. 둘 다 포물선인데 y라는 것은 제곱이니까 제곱을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표현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y는 루트 2x 플러스 6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6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둘 다 포물선인데 어쨌든 큰 함수는 이쪽 위에, x축 위에, 작은 함수는 x축 아래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눠줬어요. 근데 점이 이렇게 이 영역에서 여기까지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이동해 볼까요? 사실은 여기 만나는 요 선 오른쪽으로만 가면 지금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큰 함수는 아까처럼 그 포물선 똑같은 포물선이지만 작은 함수는 이번에는 직선의 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y를 함수로 생각하면 적분식을 하나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넓이를 한 개의 적분으로 표현하셔야 되고 이쪽 넓이를 또 한 개의 그 적분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y가 함수가 되면 이 문제에서 y가 함수가 되면 적분을 두 개로 나눠서 두 개 적분을 더한 것으로 넓이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적분 두 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는 한 개 적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x가 함수라고 생각해 볼까요? x가 함수다 그러면 x의 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큰 함수는 이 화살표가 오른쪽에 뚫고 나간 이 직선이 되지요. 작은 함수는 여기 포물선입니다. 그렇죠? 이제 점의 위치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큰 함수는 직선, 작은 함수는 포물선. 큰 함수는 직선, 작은 함수는 포물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도 큰 함수는 직선, 작은 함수는 포물선. 어디에 있어도 큰 함수는 직선, 작은 함수는 포물선. 그렇죠? 그렇다면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는 한 개의 적분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어요? x를 함수로 선택하는 것이 계산이 편하겠죠. 적분식 하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엔 그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독립변수는 y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택은 독립변수를 y로 선택하자. x를 함수로 선택하자. 그래서 큰 함수는 직선이다. 작은 함수는 포물선이다.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y의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y는 아래쪽에 여기부터 위쪽에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어쨌든 y의 값은 여기 교점을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교점이니까 두 개의 식을 갖다고 놓으면 됩니다. y를 구할 거니까 x로 풀어서 갖다고 놓을 거예요. 그럼 직선의 식을 x로 풀면 x는 넘어가서 y 플러스 1. 그렇죠? 여기 포물선의 식은 x로 풀면 x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같다고 놔볼까요? 이제 교점은 y 플러스 1이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과 같다. 이 식을 풀면 됩니다. 양쪽에 2를 곱해요. 양쪽에 2 곱하면 오른쪽은 y제곱 마이너스 6이고 왼쪽은 2y 플러스 2지요. 그렇죠? 넘겨서 2차 방정식 정리합니다. 넘어가면 y제곱 마이너스 2y 여기 마이너스 6이 있는데 2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8 이 값이 0이다. 그렇죠?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은 인수분해가 됐죠? 2, 4, 8이니까 y 마이너스 4 y 플러스 2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게 0이다라는 거니까 이게 0 되는 y의 값은 y 마이너스 4가 0 되는 4하고 y 플러스 2가 0 되는 마이너스 2 두 개죠.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여기 y 값이 마이너스 2네요. 위에 있는 여기 y 값이 4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적분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y로 적분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넓이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y를 독립변수로 했으니까 y로 적분할 거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인데 큰 함수는 x의 값이 큰 함수 직선의 식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직선은 여기 x의 값이 y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y 플러스 1 이게 큰 함수. 그렇죠? 마이너스 작은 함수는 여기 포물선의 식을 x로 풀면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 그렇죠? 해서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 이게 작은 함수 다 됐죠? 이제 y로 적분만 하면 되네요. 자, 그럼 안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고요. 그렇죠? 원시함수만 계산하면 되니까 피적분 함수를 정리해 볼까요? y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 1하고 3 더하면 4 해서 y 플러스 4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이 있죠. y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이렇게 피적분 함수가 정리됐어요. 다 됐죠? 이제 원시함수 계산해서 적분 구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적용만 해주면 돼요. y 원시함수는 2분의 y제곱 4의 원시함수는 독립변수 y니까 4y 그렇죠? y제곱의 원시함수는 3분의 y 3승인데 거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y 3승 다 됐죠? 이제 y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한 것에서 y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한 걸 빼주면 됩니다. 4를 대입해 볼까요? 4 대입하면 제곱해서 16, 2로 나누면 8이지요. 여기다가 4 대입하면 4랑 곱해서 16이 되죠. 여기에 4를 대입하면 4의 3승은 64니까 마이너스 6분의 64가 되죠. 마이너스 2 대입한 걸 뺍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제곱해서 4, 2로 나누면 2지요.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곱해서 마이너스 8.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승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로 바뀌죠. 6분의 8. 그렇죠? 자, 그럼 값을 계산합니다. 정수 부분부터 계산해 볼까요? 앞에 8하고 16 더하면 24. 2에서 8 빼면 마이너스 6인데 그걸 뺄 거니까 플러스 6. 24에다가 6을 더하니까 30. 그렇죠? 그 다음 분수 부분. 여기 마이너스 6분의 64가 있었고요. 뒤에 마이너스 6분의 8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둘 다 마이너스니까 64하고 8 더하면 72. 해서 마이너스 6분의 72. 그렇죠? 근데 72는 6으로 나눠집니다. 6으로 나누면 12가 되죠. 그렇죠? 해서 30 마이너스 12. 이 넓이는 18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적분을 응용하는 첫 번째 시간 우리 곡선 사이에 있는 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함수를 y로 정할 건지 x로 정할 건지 적분식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그렇죠? 해서 큰 함수, 작은 함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영역을 그려놓고 그 영역 안에서 점을 움직여가면서 큰 함수, 작은 함수가 점이 움직일 때 바뀐다 그러면 영역이 둘로 나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전체 영역에서 큰 함수, 작은 함수가 바뀌지 않아야 그래야 적분식 하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x를 함수로 할 때하고 y를 함수로 할 때하고 그 적분이 2개 이상으로 나눠주는 게 있다면 그렇다면 한 개 적분으로 표현되는 걸 선택하는 게 계산이 간단하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피 얘기를 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